저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걸 나보고 먹으라고? 당장 갖다 치워. 진짜. 아주머니와 전 너무 놀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아무리 전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라는 절망에 빠져버렸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우리 총장님 진짜 좋은 분인데 아드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다 좋아질 거예요. 이 집에서 제 마음 알아주시는 건 이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뭘. 자, 우리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우리 총장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실 거예요. 이모님은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 이 집 일을 도맡아셨고 시어머니가 가장 믿고 총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도 안 되는 게 있었죠.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난리를 부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이 되어 온 식구가 한 집에 모이는 날이 됐습니다. 전 대단한 아주버님 형님들 사이에 낄 자신이 없었고 그냥 부엌에서 조용히 이모님 일만 도와드렸습니다. 자기야, 얼른 나와. 여기서 뭐해? 난 괜찮으니까 당신 얼른 가서 식사해요. 얼른 가봐요. 여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응? 전 결국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식구들이 식사하는 곳으로 갔고 야외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식구들은 제가 있든 없든 상관도 안 하는 눈치였습니다. 창진이 어서 와라. 창진이 너 요새 경영 수업 하느라 고생이라며? 그러게, 형이 좀 해주지 그랬어. 난 사업하고는 안 맞아. 아버지가 아예 나한테 말도 안 꺼내시잖아. 난 그냥 병원이나 하며 살래. 이 사람 또 일 쳤어요. 아동병원 차린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돈 좀 뜯어내려고? 야, 말 조심해. 너도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 오빠랑 나랑 비교하지 마. 난 오빠랑 다르니까. 다르긴 뭐가 달라. 인정할 건 인정해. 전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아가씨가 하는 말들이 마치 외계어같이 들렸습니다. 전 평생 감히 꺼내볼 수도 없는 말들을 그들은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음식 준비 이 사람이 거의 다 했어요. 그치? 네? 네. 요리 전공했어요? 오빠 몰라? 이 사람 고졸인 거. I'm sorry. 깜빡했네.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끼는구나 너. 엄마, 오늘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당연히 며느리니까 함께 있어야죠. 누가 며느리래? 누가? 아휴, 제발 오늘만큼은 조용히들 하자. 자, 다들 건강하고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오늘 이렇게 다들 모여줘서 고맙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아버지 만수무강 하옵소서.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전 잘 몰랐지만 다들 진심이 아닌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걸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터라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장갑 공장에서 일하던 저랑은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항상 미안해했고 저 또한 너무 속상하긴 했지만 점점 이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매일 시어머니 기분 체크를 하며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구박을 안 받을까? 아침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계신 1층으로 내려갔죠. 시어머니는 대학 총장이라 그런지 매일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저도 나중에 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도우셨고 여성 인권에 대해 앞장서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도 일조를 하셨죠.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그 어떤 동정도 권리도 찾아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냥 정 막내 아들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데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유, 네, 총장님. 내일 딸내미 졸업이죠? 자, 이거. 아니, 저번에 아들 졸업 때도 너무 과분하게 주셨는데, 과분하긴. 아줌마랑 나랑 몇 년이야. 나 이 집에서 믿을 사람 아줌마밖에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총장님. 아줌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회장님 등살에도 내가 견뎌내는 거지. 무슨 말씀을요. 총장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봤자 유건그룹 회장 마누라일 뿐이지. 여튼 딸내미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 그날은 일일 도우미 쓰던지 할 테니까. 저기 총장님, 작은 사모님 계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아주머니, 난 제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저 물건 이야기 절대 꺼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총애하는 이모님이지만 이모님이 제 편을 조금이라도 들려고 하면 아예 얼굴이 싹 바뀌셨습니다. 전 그런 이모님을 보면 늘 죄송했습니다. 어머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모님 안 계셨으면 이 집에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천천히 하자고 했죠? 분명히 총장님이 우리 작은 사모님 마음 알아주는 날이 올 거예요. 전 사실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 인생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잘 나가던 시댁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에 정부에서 아주 회장님을 정조준한 것 같습니다. 유건그룹 부정부패 온선이라고. 우리 회장님이? 아니, 왜 우리 회장님이? 워낙 강직하셔서 그게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 어딨냐고? 좀 전에 검찰 조사 들어가셨습니다. 뭐요? 아줌마. 네, 총장님. 빨리 박변한테 전화해, 빨리요. 시아버지는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정부에게 미운털이 박혔고 그걸로 인해 하루아침에 최고의 사업가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식구들은 집으로 소집됐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안간힘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봤어? 아예 씨알도 안 먹혀. 내 인맥 총동원에도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 아휴, 이를 어쩌니. 엄마, 이런 상황이 좀 그런데 엄마 챙겨놓은 건 좀 있죠? 뭐? 아니, 그 많은 재산 다 아버지 앞으로 해둔 건 아니죠? 형, 말을 왜 그렇게 해? 지금 그게 중요해? 이놈도 진짜 답답하네. 야, 아버지 지금 그대로 구치소행이야. 실형받아도 1년도 안 살고 나오실 거라고. 그때를 대비해서 뒤로 빼돌려 놔야지. 여튼 진짜 넌 세상 보는 눈이 아직도 글렀어. 오빠 말이 맞지. 엄마, 이제 까놓고 이야기해봐.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한참 듣고 계시더니 얼굴이 붉어질 대로 붉어져 겨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가. 나가라고. 엄마 화났어요? 엄마도 챙길 건 챙겨야죠. 나가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아들 딸을 그렇게 내쫓으셨고 어머님은 그날 밤 아버님이 오실 거라며 거실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밤을 새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을 보면 너무 안쓰러웠고 어떻게 위로해드리면 될지 생각했습니다. 저기 이모님. 왜요? 이거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온갖 좋은 약초를 다 넣어서 만든 효소인데
이거 먹으면 떨리던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 총장님 드리라고요? 네, 제가 드리면 분명히 안 드실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내가 갖다 드릴게요. 전 이 상황에서 어머님 눈에 안 띄는 게 어머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2층에서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아버님이 아무 일 없길 기다렸습니다. 총장님, 이거 좀 드세요.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회장님 소식은 대체 왜 없는 거야? 아휴, 진짜. 총장님, 이것 좀 드세요. 네? 예. 아유,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좀 딴 생각을 하느라고. 아휴, 차 맛이 좋네. 아줌마가 담근 거예요? 맛을 보니까 시중에 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 드시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효소차를 드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작은 사모님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집에서 지금 총장님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 작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작은 사모님 할머님께서 손수 담그신 거랍니다. 어려울 때 누가 진짜 날 아끼고 사랑하는지 안다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작은 사모님이 가장 총장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가 드린 차를 아무 말 없이 드셨습니다. 전 그게 저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라 생각하고 어머님을 더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뭐라고요? 안 돼.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온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지셨고 전 급히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시아버지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말도 안 돼. 그 인간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어. 어떻게 사람을... 여보, 나 잠깐 검찰에 다녀올게. 이건 절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엄마 좀 잘 부탁할게. 금방 올게. 남편은 그 길로 검찰로 달려갔습니다. 전 충격을 받고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보며 이 소식을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창진이 아빠야. 누구야? 말해보라고. 전 도대체 시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돌아가셨어. 창진이는 무슨 말이야? 창진이 교통사고 났다며. 창진이 어딨어? 아빠는 또 어딨고?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니. 전 이 모든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신우의 말을 듣고 응급실로 다시 갔고 거기엔 박창진,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제 남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장님도 사장님도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아니죠? 우리 남편 아니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왜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 병원에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왜 여기 있냐고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줄초상이 났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걸 확인하기 위해 남편은 그렇게 제게 어머님을 잘 부탁한 다음에 떠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오는지 전 정신을 둘 곳도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절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총장님 검사를 하다가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네? 췌장암 말기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제겐 전부였던 남편도 떠나고 시어머니마저 말기암이라니, 이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고통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아버님을 잃은 슬픔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를 일단 어떻게 해서든 낫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 소식을 듣고 아주버님과 시누이 그리고 형님이 모두 병원으로 모였고 전 처음으로 식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제 남편마저 아버님을 따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심정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어머님마저 오늘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이신데 치료를 잘 받으시면 1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 남편을 잃을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아가씨가 어머님을 지켜주세요. 제가 남편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식구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고 결국 아주버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부모고 형제고 하늘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 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되신 거 진짜 나도 분통이 터지지만 지금 어쩔 수가 없고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리고 창진이도 너무 불쌍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장례 잘 치르고 엄만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간병인도 있고 하니까 어머님 병원에 그냥 모셔놓으면 될 것 같은데 얼마 못 사실 거라고 하시던데 우리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그리고 그쪽도 우리 집 일 신경 그만 쓰고 살 길 찾아가세요. 솔직히 우리도 부담스러워. 전 이 인간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형제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누워 계신데 각자 인생이니 살 길 찾아가자는 말이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오늘 두 분 아버님과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거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막말... 진짜 역겹네요. 거기 말이 좀 심하네. 우리도 슬프다고 생각해서 살 길 찾아가란 말이 역겹다고? 아유 참, 와 환장하겠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지금 희망이 없잖아. 희망이. 그런 엄마를 붙들고 우리가 뭘 하겠냐고. 다 나가요 당장.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버님 그리고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 오기만 해봐요. 내가 아주 그냥 다 줄초상 나게 해줄 테니까. 더러운 것들. 전 진짜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해버리고 어머님 병실로 향하려는데 어머님은 이미 저희가 로비에서 하는 말을 벌써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 엄마. 엄마. 아버지도 창진이도 너희들 없이 장례 치를 거다. 막내 말대로 장례식장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어도 절대 오지 말 거라.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부모가 돈도 없고 병드니 쓰레기처럼 버리려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너희 같은 괴물을 키웠는지 모르겠다. 그냥 다 내 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창진이가 떠난 것도 다 내 죄다.
너희 같은 것들을 형제라고 자식이라고 생각한 게 진짜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은 내 새끼 아니라고 돌려놓고 싶다. 가거라. 니들 인생 니들 말대로 니들이 알아서 살아. 난 이제 너희 부모 노릇하는 거 이 시간 이후로 끝이다. 이 호로 자식 같은 것들아. 어머님은 엄청 단호하고 강건한 어조로 말씀하셨고, 어머님의 카리스마에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집에서 지낼 거다. 죽는 날까지 병원에 있는 건 죽기보다 싫다. 가서 내 짐 좀 당장 싸거라. 아가야.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가야라고 어머님이 분명히 절 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전 순간 모든 슬픔과 서름, 그리고 이제 어머님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갔던 감격스러움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장례식은 어머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 조용히 치렀고, 어머님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시골의 작은 주택을 얻어 거기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전 어머님 옆에서 그저 조용히 병간호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화도 안 내셨고, 그렇다고 절 살갑게 대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절 아가라고만 불러주실 뿐이었죠. 말기암인지라 하루하루 어머님의 병세는 악화됐고, 전 그래도 식구들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식구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모두 어머님을 찾아뵈러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가, 어머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럼 물 좀 드릴까요? 아니. 어머님은 절 한참 보시더니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내가 진짜 자식을 앞에 두고 몰랐었구나. 내가 내 뱃속으로 널 낳진 않았지만 지금 같아선 네가 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아가, 정순아,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 욕심이 널 아프게 했고, 내 이기심이 너의 그 고운 마음을 가리게 했구나. 넌 창진이가 내게 준 선물이다. 너무나 소중한 선물. 아가,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했다. 내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널 아끼고 사랑해줬을 텐데.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랑 평생 오래오래 살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텐데.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전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의 진심을 듣고선 어머님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하늘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1년만 더, 제발 한 달만 더 어머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은 인공호흡기에 의존을 하실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고,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어머님의 인종을 보기 위해 1년 만에 어머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이, 자식이 의사면 뭐해. 내 부모도 못 지키는. 엄마,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어요? 그래, 엄마.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시누이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고, 저더러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 얼굴을 가까이 대라고 손짓하셨죠. 아가야,
압구정동 12번지. 압구정동 12번지. 거기로 가라. 알겠지? 엄마, 뭐라는 거야? 어딜 가라는 거야? 아가, 꼭 절대 너만 가야 돼. 너만. 그렇게 어머님은 제게 알 수 없는 주소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님은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오는 걸 한사코 반대하셨지만 전 그래도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편안히 하늘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식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이 알려주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어머님 유품이 가르쳐주신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꼭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알려주신 주소는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전 이곳이 맞나 2번, 3번 확인했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주소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저희 집 일을 봐주시던, 절 무척이나 아껴주시던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더 늦게 오길 바랬는데 총장님이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아이고. 전 이모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진정으로 어머님이 떠난 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사모님, 이거 받으세요. 총장님이 꼭 전해주라 하셨어요. 네? 이게 뭔가요? 열어보시면 알아요. 전 봉투를 하나 받았고 거기엔 한 장의 편지와 건물 증여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건물은 시가 1,000억이 넘는 건물이었고 이 건물의 주인은 고정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어머님이 남기신 것 같은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절대 식구들한테 알리지 말고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시애미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꼭 지켜다오.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내 며느리가 돼줘서 정말 고마웠다. 전 편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었고 어머님이 떠나신 슬픔이 배가 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진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아름다운 유산, 전 어머님이 하늘로 떠나시기 마지막까지 절 생각하셨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고 미안했습니다.